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군도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적용해 평일 외출과 면회가 가능해지는 등 병영 생활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첫 주간, 변화를 맞이한 부대 안팎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한국국방기술학회는 지난 5일 육군회관에서 국방 메타버스, 그 가능성과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엔 민관군, 산하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방 메타버스 기술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국방 적용 분야와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함에 따라 군도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적용해 휴가와 외출, 외박을 허가하는 등 지침을 완화했는데요. 장병들이 점차 일상을 회복해가는 모습 정비영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장병들이 그동안 먹고 싶었던 피자를 먹기 위해 피자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한 피자가 나오자 하던 대화를 멈추고 식사에 집중합니다. 피자 엄청 먹고 싶었는데 좋아하는 동기랑 외출 나와서 먹고 싶었던 피자도 먹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과 친구 등 면회객의 발걸음도 이어집니다. 전화통화로만 얘기를 나누던 친구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얘기를 나누는 장병의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처음에 휴가도 어렵게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제약들이 많이 있어서 얼굴을 좀 많이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또 즐겁기도 하고. 장병들이 부대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게 된 건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이 적용되면서입니다. 지난 1일부터 적용한 군내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방침은 휴가는 계속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통제됐던 외출은 평일 외출만 우선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장병만 가능했던 면회가 미접종 장병도 가능해졌습니다. 대신 면회객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면회 전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음성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한편 외박은 향후 위험도 평가를 거쳐 허용 여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간 병영 안팎에서는 많은 기대감을 안은 채 첫 한 주를 지냈습니다. 국방뉴스 정병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순국선열과 호국 영웅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해 2021년 호국의 가을 열린 현충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색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느껴지고 시민들이 작품을 관람하는 이곳은 국립서울현충원입니다. 그동안 현충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와 편의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비대면 참배 서비스를 제공했었지만 지난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국립서울현충원이 21년 호국의 가을 열린 현충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 추모 공원으로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웅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충원 SNS에서 가을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와봤는데 코로나로 되게 마음이 답답했었는데 여기 현충원에서 가을 풍경이랑 작품들을 보니까 그 마음이 뻥 뚫리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종종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번 행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시회 위주로 진행됩니다.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 의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 대회 시상작 전시회, 현충원의 1년을 볼 수 있는 현충원의 사계사진 배너전, 호국, 현충원, 자연 등 자유시 시화전 60여 점을 볼 수 있는 동작문인협회 시화전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 추모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 한국국방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육군회관에서 마련됐습니다. 국방 메타버스의 발전 방안과 관련해 민관군,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는데요. 주요 내용을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 메타버스의 가능성과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메타버스란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과 같은 사회와 경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진화한 개념입니다.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메타버스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메타버스가
일하는 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 분야에도 신속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군은 메타버스 기술을 교육훈련의 부수적 방식으로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미래 전장 개념을 설정하고 실제 전투 환경에 융합하는 단계로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우리 군도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전을 준비하기 위해 메타버스 기술과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에서는 오래전부터 메타버스 개념의 교육 훈련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각광을 받으면서 군에서의 앞으로의 미래 교육 훈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훈련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특히 공군의 경우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비행훈련을 비롯해 기술회의 체계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을 군에 접목을 하면 세계에서 메타버스 하면은 어느 군, 한국군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마련된 추계 학술 대회. 6G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고 우주 영역으로 임무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방뉴스 윤이었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육군 교육사령부 주관으로 드론봇 챌린지 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미래전장의 게임 챌린저가 될 드론봇 챌린지 대회를 통해 우리 군은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지 신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무인 항공기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하더니 금세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항공기에 달린 카메라는 조종자에게 지상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웨이포인트 8번까지 완료 후에 표적까지 식별하고 고도 400m에서 300m 구간으로 하강 중에 있습니다. 이 무인 지상 로봇은 핸드폰 기지국을 활용해 지구 반대편에서도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드론봇 챌린지 대회는 민간 분야의 드론과 로봇 기술의 군사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드론과 같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무기 체계에서는 민에서 개발되는 혁신 기술들이 얼마나 빠르게 또 적용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에 있는 어떤 혁신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진들이 우리 군이 원하는 기능들이 뭔지를 빨리 알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드론 기술국이지만 기술 인프라와 인력은 부족한 상황. 드론봇 챌린지 대회를 통해 드론의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모두 1,800여 대. 육군은 민간의 드론봇 개발을 유도해 드론봇 전투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신건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오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기억의 노래를 영어로 재편곡해 무료로 배포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은 부산 유엔묘지를 향해 유엔 참전국 모두가 1분간 동시 묵념을 하는 국제추모 행사입니다. 부산 유엔묘지는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희생한 11개국 2,311명의 유엔 전몰 장병이 안치된 곳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자 매년 추모 행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가수 하림이 작곡하고 국민이 작사한 기억의 노래곡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 곡을 영문 버전의 Don't Ever Forget으로 재편곡했으며 육군 제작 뮤지컬인 메이샤의 노래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 역할을 맡은 배우 마이클 리가 불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 곡의 영상을 22개 유엔 참전국 대사관에도 공유했습니다. 기억의 노래 영문 음원은 8일부터 국가보훈처 블로그의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기와 재생이 가능하며
두합 사운즈의 아카펠라 버전 영상도 보훈처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처는 이번 영어로 재편곡한 기억의 노래가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세계인에게도 유엔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다현입니다. 11월 8일 오늘의 국방단신과 국내 코로나19 종합 상황 전해드립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지난 5일 폴 러케머라 사령관 주관으로 창설 4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연합사의 도구를 치하하며 창설을 축하했습니다. 연합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 공격을 억제하고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 국제군을 위한 지휘통제본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원양 항해훈련 중인 2021 해군순항훈련전단이 우리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베링해를 항해하고 알래스카에 입항했습니다. 북극권 환경을 체험한 사관 생도들은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화상회의를 하며 함상 원격 네트워크 체계를 익혔습니다. 이후 순항전단은 하와이와 괌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공군 군수사령부 8일 항공정비창이 E737 항공통제기의 창정비 공정을 개선해 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주 야간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공정별 소요 시간을 줄여 창 정비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8일 창은 무기체계 가동률 향상과 빈틈없는 작전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 오전 1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추가 확진자는 3명, 누적 확진자는 2,081명이고 격리 인원은 50명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전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에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는 낮에 한 차례 그치기는 하겠지만 오후부터 또 다른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륙 곳곳에 다시 한번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찬바람에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은 어제보다 11도가량 떨어지면서 10도에 그치겠고 광주도 13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기온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기온은 종일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고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서울 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대구는 5도와 부산도 5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9도, 대구는 12도, 광주는 11도에 그치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추워지겠고 주 중반까지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주간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일과 미래를 대비하는 일,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